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을 윤석열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총칼을 앞세워 종신 집권을 원했던 박정희의 통치수를 따라하는 듯 보입니다. 제1야당을 검찰을 내세워 무력화하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을 할지 우린 과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0년 전으로 갈지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할지 모든 것은 국민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르짖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부정하고 단어 사용을 그만해달라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그 말을 정부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한미동맹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공개적으로 한국이 요구하고 반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알아서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되고 거기에 한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TV는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균열 조짐을 보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각해진 한미동맹 균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것을 다 합한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나 배치된 국가가 더 이상 늘어나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을 승인해주고 미국이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나오는 전술 핵 재배치 관련 발언에 미국 정부는 물론 조야에서까지 무척이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핵을 용인해준다 하더라도 미국의 해가 오거나 무분별하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미국 조야에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반대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말에 문재인 정부는 일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수 계산에서 미국이 뭘 원하는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소리만 주야장천 외쳐댔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가 핵을 용인해줄 가능성도 없고 핵을 가지게 된다 하여 한반도 평화의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결같은 비핵화 입장은 미국과 세계 주요국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더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했음에도 미국 내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요구를 비판하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 정책을 도와준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고 연료 제공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은 일본을 의식해서 끝내 거부하면서도 미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제재를 모두 풀었으며 미국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 관련 협업도 흔쾌히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주한미군에 대한 지위가 흔들릴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미국 대사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발언에서는 푸틴과 김정은이 나왔지만 실제 말하고 싶은 이름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수했지만 1991년까지 대한민국에는 100기가 넘는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큼 미국에 퍼주면서 알아서 기는 정부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를 바이든 정부나 미국 조야에서는 왜 그리 못마땅해하며 미국에 부담만 주는 동맹국이라 혹평하는 것일까요? 미국 행정부와 조야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 안보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에서 의견을 타진해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미국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마치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일본까지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전술핵이든 전략자산이든 미국의 무기이고 결정권은 미국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언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백악관과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전술핵이나 전략자산을 한미양국이 공유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일을 한국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음에도 한국에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까지 발언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NPT 탈퇴의 이야기도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볼 때 북한을 핑계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에서의 발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아주 피곤한 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맺은 군사합의도 미국은 파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내 안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을 계속 보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반대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관여도 안 된 백악관이 관여된 것처럼 갖다 붙이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의 이런 시각은 윤석열 정부에서 걷어내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한미동맹이 복원되거나 튼튼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할 만큼 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보수 진보를 나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발언과 미국의 반응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전술핵은 핵지뢰, 핵탄두 등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 안보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에선 좀 더 직접적으로 핵무장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992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핵화 선언이 폐기되면 전술핵 재배치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하지만 실제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면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폭넓게 대화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압도적인 무기 체계, 이른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가 즉답을 피하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반도에는 이미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대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자체가 미국의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전략 자산 상시 배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두고 미국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기존 확장 억제 전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논의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더 강화된 수준의 핵확장 억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